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지털 의사소통과 자기학습 네트워크 2주차의 2차 시 파워포인트 강의를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파워포인트 강의를 준비한 이유는 1분반 학생들 중에 몇몇이 수요일 날 추석 때문에 좀 미리 고향에 가야 해서 불참을 하게 될 것 같고 2분반은 목요일 날 휴강이죠. 그래서 수업 진도상으로 꼭 미리 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따로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들 추석 연휴겠지만 시간 내서 간단한 동영상이니 빨리 봐보고 과제물을 이번 주에 빠짐없이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제물이 중요합니다. 네, 2차 시입니다. 2차 시는 구글과 블로그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25분, 25분 하지만 동영상이므로 짧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는 구글 크롬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는 구글 간단히 검색 커맨드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계정 개설을 우리가 과제물로서 해야 되고, 블로그 계정을 과제물로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거대한 IT 기업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번 학기 때 크게 다섯 가지, 구글과 관련된 다섯 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웹 브라우저 오늘 하고 구글 검색 기능 오늘 합니다. 그리고 블로그 기능도 오늘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에 대해서 해볼 것이고 구글 문서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 크롬입니다. 구글 크롬은 웹 브라우저죠. 웹 브라우저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툴입니다. 여기서 네 가지 아이콘이 있는데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에서 기본 제공하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그리고 애플사에서 제공하는 애플 사파리, 그리고 모질라사에서 하는 파이어폭스, 그리고 이게 바로 구글사에서 제공하는 구글 크롬입니다. 네, 인터넷 브라우저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면 90년대 후반에는 이렇게 넷스케이프라는 초창기 웹 브라우저가 있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즈가 아주 대표적인 운영 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PC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때는 맥 같은 게 이렇게 크게 발전하지 않았을 때니까요. 그리고 2000년도에 넘으면서 대체제로 어떤 모질라사에서 파이어폭스라는 게 있었고 이제 맥 유저들이나 아이폰 유저들이 좀 늘어나면서 사파리가 약간씩 늘어나지만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적인 웹 브라우저로 오페라 같은 게 있었는데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2010년 들어오면서부터 구글이 급속 성장을 하게 되면서 구글 크롬 유저들이 급속히 늘어나게 됩니다.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호환성 유지하면서 사용하려면 구글 크롬이 필수였기 때문에 구글 크롬이 2010년도 이후부터는 거의 대다수의 유저들이 구글 크롬을 사용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윈도우 10에서부터는 엣지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글 크롬을 사용하고 있다.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업 시간에 구글 크롬을 주로 사용한다 라는 점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보죠. 네, 구글 크롬의 가장 큰 장점으로 뽑는다면 저는 확장 기능, 익스텐션 기능을 뽑을 텐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블로그 포스팅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익스텐션 확장 기능이 뭔지 모르는 학생들은 반드시 그 블로그 포스팅 읽고 한번 실행에 옮겨 보도록 하십시오. 이거는 강력 추천드리는 기능이니까요. 우리가 더 이상 예를 들면 더 이상 유튜브 같은 걸 돌아다닐 때 광고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블로그 포스팅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검색창에 쓰일 수 있는 몇 가지의 명령어가 있는데요. 아주 강력한 기능인데 몇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많은 명령어들이 있는데 핵심적인 거 세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define, 정의하다라는 영어죠. 그래서 무슨 단어의 뜻을 모를 때 간단히 define 띄고 용어를 쓰면 사전적 정의를 검색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웹2 포인터가 뭐지? 모르면 define 웹2 포인터 치면 사전적 정의가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가 아주 강력한 기능인데 여기 빨간 펜으로 네, 별표. 이거는 반드시 기억했다가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터넷 서핑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강력한 기능입니다. 특정 파일의 확장자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 보고서라는 걸 과제물로 받았는데 공개된 PDF 보고서를 좀 보고 싶다. 그러면 4차 산업혁명 보고서 파일 타입 PDF 이렇게 검색하면 PDF만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글 파일 원본을 보고 싶은데 그러면 HWP 이런 확장자를 뒤에 붙이면 되고 아니면 뭐 워드를 보고 싶다. 그러면 DOC나 DOCX 엑셀을 보고 싶다. 그러면 XLSX 이런 확장자를 입력하게 되면 이것과 관련된 파일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이트 기능은 특정 사이트 안에서 검색 결과를 노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임태형이라는 사람을 검색해 보고 싶은데 이 사람이 뭐 영화 배우도 영화 감독도 있고 한데 광주대학교와 관련된 사이트 안에서만 임태형을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검색하면 되겠습니다. 블로그입니다. 제가 우리가 1주차 때 우리가 설문조사를 해봤죠. 블로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을까? 해봤더니 네이버 블로그는 그래도 사용해 본 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절반 정도가 써봤는데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편은 아니다 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블로그란 말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보자면 블로그는 합성어입니다. 웹의 비 그리고 기록을 뜻하는 로그 그래서 블로그가 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웹은 흔히 말하는 인터넷을 뜻합니다. 그리고 로그는 기록을 의미 인터넷에서 남기는 나의 기록 이런 뜻이겠죠. 처음에 블로그는 어떤 데일리 저널 즉 개인의 일기장 같은 기능이었는데 이것에 이제 기술의 발전 즉 예전에 텍스트로만 남겼지만 여기에 이미지나 동영상 등을 삽입할 수 있고 이것이 1인 미디어로서의 어떤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파워블로거 유명 파워블로거가 등장하게 되고 어떤 1인 미디어로서의 기능이 더 강하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하위 개념으로 마이크로 블로그가 있습니다. 작다는 뜻이죠. 작은 블로그. 그래서 적은 내용만 이렇게 올릴 수 있는 트위터라는 것을 기술적으로 분류하면 마이크로 블로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 화면은 저희 수업 블로그죠. 우리 수업 블로그인데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블로거라는 툴을 통해서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있고 여기 소제목 그리고 여러 가지 웹사이트, 외부 웹사이트를 링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 운영자의 프로필 그리고 여기에 트위터 위젯을 달았고 여기가 이제 메인 화면인데 최신순으로 게시글이 보이게 되고 블로그 안에서 검색 기능도 있고 특정 주제별로 분류할 수 있는 태그 기능, 방문자 통계 그리고 구독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은 여기다 이메일 주소까지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과제물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2점짜리고 반드시 빠지지 말고 이번 주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즉 추석 연휴 때 뭐 노트북 같은 거나 컴퓨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모바일로도 가능하니 반드시 모바일로도 과제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구글 계정을 생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해서 블로거에서 블로그 계정을 생성하게 됩니다. 포스팅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용은 없어도 되지만 이름과 주소를 정해서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이게 1점이고요. 생성을 했다면 이 블로그 주소를 우리 수업 블로그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것이 또한 1점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생성은 모바일로도 가능한데 먼저 구글.com으로 이동해서 로그인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계정 만들기를 통해서 계정을 꼭 개설해 주시고 안드로이드 폰이나 뭐 구글 플레이 스토어 등을 미리 이용하셨던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구글 계정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구글 계정 생성을 패스해도 되겠죠. 그리고 이제 구글에 로그인을
합니다. 구글 계정과 연동이 되고 구글에 로그인을 한 뒤에 블로거.com으로 이동하게 되면 블로그 만들기를 클릭해서 블로그를 이제 개설을 해봅시다. 그래서 새 블로그 만들기를 하게 되면 제목과 주소, 테마를 정할 수 있는데 제목은 후에 수정이 가능하니까 자신이 임의적으로 간단히 홍길동의 블로그 이렇게 적어도 되고 홍길동의 반려견과 함께하는 라이프 이렇게 정해도 되고 등등 자유롭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소도 자기가 알아먹기 쉬운 걸로 정하면 되고요. 네, 블로그 테마도 나중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 간단히 대충 정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생성하게 되면 간단 기능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글쓰기를 통해서 글을 쓸 수도 있고 레이아웃으로 블로그 화면 배치를 수정할 수도 있고 테마로 후에 자유롭게 디자인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과제물을 마지막 1점짜리는 자신이 생성한 블로그 주소를 수업 블로그의 게시물에 댓글로 알리기 이게 1점입니다. 지금 댓글에 하나가 제가 남겨놨는데 예시로 남겨놨습니다. 우리 수업 블로그에 오셔서 이 게시물이 있어요. 여기에 댓글 버튼을 눌러서 댓글로 본인의 블로그 주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번 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정리해 보면 1차 시대는 웹2.0와 디지털 네이티브 그리고 이 수업 동영상을 통해서는 구글과 블로그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주는 행동주의, 인지주의, 구성주의 약간 어려운 내용인데요. 제가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위터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업이 끝났습니다. 12분 정도의 동영상인데 이번 주 추석 잘 보내시고 추석 기간 때 이 동영상을 10분, 12분짜리니까 반드시 시청하시고 과제물을 빠짐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